미스 제르샤 아보트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낸 편지 모음. 퍼거슨 홀 215호실에서 9월 24일. 고아를 대학에 보내주신 친애하는 평의원님. 마침내 도착했어요. 어제는 4시간이나 기차로 여행을 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학은 무척 커서 당황하고 있어요. 방에서 한 발자국 나설 때마다 미아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좀 더 머리가 차분해지면 학교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어요. 레슨의 모습도 나중에 쓰겠어요. 클래스는 월요일 아침에나 시작돼요. 지금은 토요일 밤이에요. 하지만 우선 인사차 편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건 좀 이상하군요. 저로서는 첫째, 편지를 쓴다는 것부터가 어쩐지 멍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고작해야 서너 번밖에 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편지가 아니더라도 부디 양해해 주세요. 어제 아침 떠나기 전에 니페트 선생님으로부터 대단히 진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특히 저를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친절하신 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셨죠. 크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존 스미스란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분에게 어떻게 크게 경의를 표할 수가 있을까요? 어째서 좀 더 개성 있는 이름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존 스미스라면 친애하는 막대기님이나 친애하는 옷걸이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려. 여름 동안 당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남의 관심거리가 되다니 정말 육친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제 비로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뭔가 대단히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당신을 생각할 때 전혀 상상력이 작용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오직 3가지뿐인 거려. 1. 키가 크다는 것. 2. 돈이 많다는 것. 3. 여자아이를 싫어한다는 것. 여자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그래서는 뭔가 나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 하면 당신을 모욕하는 게 되겠죠? 마치 돈만이 당신의 전부인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부자란 특히 외면적인 특질이거든요. 어쩌면 평생 부자로 지낼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르죠.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월가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키가 크다는 것만은 평생을 통해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당신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건 오직 둘만의 별명이에요. 리페트 선생님한텐 절대로 알리지 않기로 해요. 앞으로 2분이면 10시에 벨이 울립니다. 우리들의 하루는 벨로 구획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벨. 굉장히 활기가 넘쳐요. 뭔가 1년 내내 소방차에 발이 된 듯한 기분이에요. 자, 울렸어요. 소등이에요. 안녕. 꽤 규칙을 잘 지키죠? 이것은 존 그리아 고아원 시절의 훈련에서 얻은 결과예요. 삼가 제르샤 아보트가 키다리 아저씨께 10월 1일. 키다리 아저씨, 나는 대학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를 대학에 보내준 아저씨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계속 흥분 상태예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와 존 그리아 고아원과는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세상에 이처럼 좋은 곳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가엾어요. 틀림없이 아저씨가 젊었을 때 다닌 대학은 여기만큼 좋은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방은 탑 위쪽이에요. 이 탑은 새 병동을 짓기까지 전염병동이었어요. 같은 층에는 나 말고 여자 세 사람, 안경 낀 4학년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더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하고 내내 우리에게 부탁해요. 1학년이 두 사람, 사리 맥크브라이드와 줄리아 라트레지 펜도르톤이에요. 사리는 빨간 머리에 들창코, 참으로 친절하지만 줄리아는 뉴욕의 어느 명문 출신이라면서 나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고 있고 4학년 학생과 나는 독방이에요. 1학년은 보통 독방 차지를 못하죠. 독방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는 부탁도 안 했는데 주었어요. 틀림없이 사무원이 명문의 딸을 고아와 한 방을 쓰게 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고아에게도 이런 특전이 다 있네요. 제 방은 서북 쪽의 모퉁이 방으로 창이 둘, 전망이 좋아요. 18년 동안이나 큰 방에서 20명이 뒹굴어 왔으므로 혼자 있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나는 비로소 제르샤 아보트와 사귈 찬스를 얻었어요. 틀림없이 제르샤를 좋아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당신도 좋아하게 될 것 같나요? 화요일. 지금 1학년의 농구팀을 짜고 있는 중이에요. 나도 어쩌면 들어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야 몸집은 꼬마지만 굉장히 재빠르고 강단 있고 집요해서지요. 다른 사람들이 공중을 날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의 발밑으로 빠져 공을 잡아버려요. 또 그 연습이 굉장히 즐거워요. 오후에 바깥 운동장에서 하는데 나무들은 빨갛게 혹은 노랗게 물들고 공기는 낙엽을 태우는 냄새로 가득 차고 그리고 모두들 웃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연습하는 거예요. 이처럼 행복감이 넘치는 여자아이들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오늘은 긴 편지를 써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전부 얘기할 생각이었으나 리페트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아저씨가 알고 싶어 하신다니까. 7시간째의 시작벨이 막 울렸으므로 지금까지 10분 동안에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야만 해요. 제가 농구팀에 들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당신의 제르샤 아보트. 추신 9시. 방금 사리 맥크브라이드가 내 방에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지독한 홈식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야. 너도 그렇지? 나는 살짝 웃고 아니, 그저 견딜만 해. 라고 대답했어요. 적어도 홈식이란 병만은 면역이 되었죠. 고아원을 그리워하는 사람 들어본 적도 없죠? 10월 10일.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미켈란젤로를 아세요? 이 사람은 중세기 때 이탈리아에 살았던 유명한 예술가예요. 국문과 학생들은 모두 그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대천사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부들이 전부 웃었어요. 꼭 대천사와 발음이 비슷하죠? 대학에서 제일 곤란한 것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에요. 가끔 창피를 당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애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잠자코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백과사전에서 찾는 거예요. 첫날에 대실패를 했어요. 누군가가 모리스 마테르링크 얘기를 꺼냈기에 나는 그 사람이 1학년이니? 하고 물었어요. 그 일화는 곧 온 학교 안에 퍼져버렸죠. 하지만 아무튼 우리 반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잘하고 있어요. 일부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상위예요. 제가 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알고 싶으세요? 다색과 노랑으로 조화를 잡았어요.
벽은 황갈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므로 노란 띠의 커튼과 쿠션과 마호가니의 책상과 종려나무의 의자, 갈색 용단을 샀어요. 용단 한가운데에 잉크의 얼룩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 의자를 놓았어요. 창이 높이 나 있으므로 웬만한 의자로는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대 뒤에 거울을 떼고 천을 위에 덮어 창에 바짝 붙여 놓았죠. 화장대는 창밖을 바라보는 의자로는 안성맞춤의 높이예요. 서랍을 당겨 계단 대신으로 딛고 올라가면 아주 알맞게 밖을 바라볼 수 있어요. 4학년들의 경매회에서 물건을 고를 때 사리 맥크브라이드가 도와주었어요. 사리는 쭉 가정에서 자랐으므로 실내 장식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요. 물건을 사고 진짜 5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은 참으로 재미있어요. 이제까지 2, 3센트밖에 가진 적이 없는 사람에겐 말이에요. 아저씨, 저에게 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사리는 세상에서 제일 즐겁게 사귈 수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줄리아는 그 정반대. 사무원이란 방을 할당할 때 꽤 이상하게 짝을 짓죠. 사리는 뭐든지 재미있대요. 낙제조차 재미있대요. 그러나 줄리아 쪽은 뭐든지 따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명랑해지려는 노력은 손톱만큼도 지불하지 않아요. 펜드루톤과의 이론이기만 하면 그곳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아무 조사도 없이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줄리아와 난 타고난 앙숙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틀림없이 제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시겠죠? 1. 라틴어 제2 포에니 전쟁 한니발과 그의 군대는 어젯밤 트라시메누스 호반에서 노숙을 했어요. 로마군을 기다리기 위해 잠복을 했죠. 아침 일찍부터 전투가 벌어졌고 로마군은 후퇴하고 있어요. 2. 프랑스어 삼총사를 24페이지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의 제3활용을 배우고 있어요. 3. 수학 원주를 마치고 원추를 시작했어요. 4. 국어 해설법을 연구 중. 저의 문체는 날이 갈수록 간결 명료해지고 있어요. 5. 생리학 소화기관까지 왔어요. 담즙과 췌장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는 당신의 제르샤 아보트로부터. 추신 아저씨는 술을 입에도 못 대시겠죠? 술은 간장에 굉장히 해로워요. 수요일 키다리 아저씨, 저 이름 바꿨어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제르샤지만 그 외에는 어디서나 주디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진 단 하나의 애칭을 자기 자신이 짓다니 얼마나 한심한 얘긴가요. 하지만 주디란 이름은 완전히 나 혼자서 생각한 이름은 아니에요. 프레디 퍼킨스가 아직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나를 주디라고 불렀어요. 라페트 선생님이 좀 더 머리를 짜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은데. 성은 전화번호부에서 인용하지요. 첫 페이지에 아보트란 것이 있죠. 그리고 이름은 닥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인용해다 붙이지요. 제르샤란 이름은 묘에서 발견했대요. 나는 항상 이 이름이 싫었어요. 하지만 주디라면 괜찮아요. 그야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쩐지 나와는 인연이 먼 여자아이의 이름 같죠? 귀여운 푸른 눈동자에 온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무런 고생도 모른 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령 내게 어떤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귀염둥이로 자라서 버릇이 없다는 잔소리만은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그런 척하는 것은 굉장히 유쾌해요. 이제부턴 부디 주디라고 불러주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까요? 저 키디의 장갑을 3켤레나 갖고 있어요. 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려있던 선물에서 키디의 벙어리 장갑을 얻은 적이 있었지만
5 손가락이 있는 진짜 키드의 장갑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계속 꼈다 벗었다 하고 있어요. 간신히 강의실에 끼고 가는 것만은 참고 있네요. 저녁 식사 후 벨이에요. 안녕. 금요일. 아저씨, 하여간 들어보세요. 국어 선생님이 최근에 낸 제 작문을 보시고 보통이 아닌 독창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선생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18년 동안 제가 어떤 교육을 받아왔던가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참말 같지가 않죠? 존 그리아 고아원의 목표는 물론 아저씨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방침에 찬성이시겠지만 97명의 고아를 97명의 쌍둥이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보통 아닌 예술적 천부는 아주 어렸을 때 창작 창고의 문에 분필로 리베트 선생님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발달한 거예요. 옛날 고아원 이야기를 이것저것 꺼낸다고 화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아저씨가 나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일 지나치게 버릇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든지 송금을 그만두시면 되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척 실례되겠지만 제게 예의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예요. 고아원은 품위 있는 레이들을 양성하는 곳은 아닌걸요. 아저씨, 대학 생활에서 괴로운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노는 쪽이에요. 저는 다른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반도 몰라요. 다들 하는 농담은 나 이외의 사람이라면 모두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건가 봐요. 놀이의 세계에서 저는 이방인이고 말이 통하질 않아요.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에요. 이제까지 쭉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몰려서서 나를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딘가 남과 다르고 묘했어요. 모두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얼굴에 존 그리아 고아원이라고 쓰여 있는 듯 했어요. 그러자 자비로운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누구 할 것 없이 모조리 싫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모르죠. 사리 맥크브라이드에게는 양친이 모두 별세하고 어느 친절한 노신사가 저를 대학에 넣어주었다고 말했어요. 거기까지는 완전히 사실 그대로니까요. 아저씨로부터 겁쟁이란 말을 듣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전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고 싶어요. 다만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 속에 언제나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은 저 혐오스런 고아원뿐인 것이 내가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른 점이에요. 만일 휙 돌아서서 저 추억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저도 다른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상냥한 아이가 될 텐데. 특별히 뚜렷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튼 사리 맥크브라이드는 저를 좋아해요. 언제나 당신의 것인 주디 아보트. 토요일 아침.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어쩐지 우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양해하세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꼭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 논문이 있고 수학 복습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자꾸만 나요. 일요일. 어제 붙일 것을 잊었으므로 대분계에 추신을 씁니다. 오늘 아침 승정님이 오셨어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성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노라.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들을 자비롭게 하려는 신의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저씨 잘 들어보세요. 유익한 가축 같은 것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완벽한 레이디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예배 후 승정님께 달려가 실컷 퍼댔을 텐데. 10월 15일. 키다리 아저씨, 농구팀에 들어갔어요.
왼쪽 어깨의 멍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란색과 마호가니 색에 가느다란 오렌지색 선이 섞여 있어요. 줄리아 펜더르톤도 팀에 끼려고 했는데 탈락됐어요. 만세! 저 째찌한 근성을 갖고 있죠? 대학 생활이 점점 재밌어져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클래스도 교정도 식사도 모두 좋아요. 일주일에 2번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 옥수수죽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편지를 써보내라 하셨죠? 그런데 전 2, 3일에 한 번씩 아저씨에게 편지 공세를 하는군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신기해서 늘 흥분 상태예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어요. 부디 이 말 많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머지않아 덜해질 테니까요. 만일 제 편지가 귀찮으시다면 언제든지 휴지통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 다음은 11월 중순이 아니면 쓰지 않겠어요. 꼭! 당신의 말 많은 주디 아보트로부터 11월 15일 기다리 아저씨, 오늘 공부한 얘기 들어보실래요? 정각불의 절두체 옆 면적은 두 밑면의 주 변화와 사다리꼴의 높이를 곱한 2분의 1이다. 거짓말 같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 증명할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제 옷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죠. 6벌이나 있어요. 모두 신품이고 고운 것인데 특히 저를 위해 산 거예요. 큰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고아의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지 아저씨는 모르시겠죠? 이 6벌은 모두 아저씨가 주신 거예요. 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려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6벌의 새 드레스를 갖는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찰위원인 미스 프리처드가 골라주셨어요. 리페트 선생님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비단 위에 핑크색 엷은 모슬린을 겹친 이브닝 드레스, 교회 갈 때 입는 파란 옷, 빨간 베일지에 동양식 장식이 달린 디너 드레스, 장미색의 샤리스직 천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회색 외출복과 평소에 클래스에 입고 나가는 옷과 줄리아 라트레즈 펜더르톤이라면 이 정도의 옷 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제르샤 아보트로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재산이에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지금 이 애는 얼마나 천박하고 하찮은 애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정말로 돈만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아저씨도 계속 체크무늬에 긴감만을 입어보세요. 제 심정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체크무늬의 긴감보다 더 비참한 꼴이었죠. 자선함이에요. 자선함에서 꺼낸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비참함.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아저씨는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의 전 소유자가 내 곁에 앉게 되고 그 애가 다른 애들에게 쏙닥거리며 킬킬대고 손가락질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작아진 옷을 몸에 걸치는 비참함은 영혼 깊이까지 스며들었죠. 가령 앞으로 일생 동안 비단 양말을 신을 수 있다 해도 이 상처만은 아물지 않을 거예요. 전황보고 최신판, 전장에서의 뉴스. 11월 13일 목요일 이른 아침. 한니발은 로마군의 전위를 일소하고 카르타고군을 이끌고 산을 넘어 카시눔 평야에 도달하다. 경장한 스미디아군의 일대는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이끄는 보병대와 교전, 격전 2회 및 소접전 끝에 로마군에 엄청난 손해를 주고 격퇴하다. 3가 귀하의 전선 특파원 제이 아보트. 추신. 아저씨의 회답을 바라서는 안 됨을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아저씨를 귀찮게 굴어선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저씨, 딱 한 번만이니까 가르쳐 주세요. 아저씨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 아직 초로예요? 머리가 훌렁 벗겨지셨어요? 아니면 아주 조금만 대머리세요? 아저씨를 생각하는 것은
마치 기하의 정리처럼 추상적이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여자를 싫어하는 키 크고 돈 많은 신사가 있다고 하자. 다만 극히 건방진 한 소녀에게만 관대하다. 그 신사의 풍모는 여하? 12월 19일. 키다리 아저씨, 제 질문엔 전혀 대답도 안 하시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아저씨는 대머리입니까? 아저씨는 어떤 분일까 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상당히 잘 그려졌어요. 다만 머리까지 와서 망설여지고 말았어요. 흰 머리로 할까, 까만 머리로 할까, 반백으로 할까, 아니면 한 올도 흰 머리가 없게 할까 결정이 나질 않아요. 이것이 아저씨의 추상화예요. 남은 문제는 머리털을 어떻게 그려 넣을까 하는 점이에요. 눈은 무슨 색깔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회색이에요. 그리고 눈썹은 포치의 지붕처럼 앞으로 나와 있어요. 소설 속에 흔히 절벽처럼 튀어나오다 어쩌고 쓰지요? 바로 그거예요. 입은 한 일자로 꽉 다물고 양쪽 끝이 조금 처진 듯. 그래요, 그래요. 아저씨는 신경질적으로 딱딱거리는 영감탱이에요. 채플의 벨이 울리고 있어요. 밤 9시 45분. 새로 규칙을 세웠어요. 절대로 지킬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밤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음날 아침에 복습 시험이 많이 있어도예요. 그리고 공부 대신 쉬운 책을 읽는 거예요. 제게는 아무래도 필요하니까요. 아무튼 과거 18년간의 블랭크를 메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저의 머리에는 깊고 깊은 공동이 생긴 것처럼 텅 비었어요. 아저씨가 아시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저도 비로소 그 공동의 깊이를 깨달았으니까요. 완전히 가족이 갖추어져 있고 가정도 친구도 책도 넉넉했던 그런 여자아이라면 대개는 다 알고 있을 일들을 저는 전혀 들은 적도 없어요. 예를 들면 메저구드 메로이드스도 데이비스 카퍼필드도 아이바노, 신데렐라, 푸른 수염, 로빈슨 크루스의 표류기, 제인 에어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읽은 적이 없고 리디아드 키플링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헨리 8세가 몇 번 결혼을 했었는지도 몰랐고 셀리가 시인이란 것도 몰랐어요. 인간은 먼 옛날에 원숭이였다는 것도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신화라는 것도 몰랐어요. RLS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을 두고 하는 말이란 것도 조지 엘리어트는 여성이란 것도 몰랐어요. 모나리자의 그림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틀림없이 아저씨는 고지 듣지 않으시겠지만 참말이에요. 셜록 홈즈란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알았어요. 이젠 블랭크를 메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겠죠? 아, 하지만 그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에요. 빨리 저녁 때가 되었으면 하고 하루 종일 목을 길게 하고 기다려요. 저녁 때가 되면 공부 중이란 패를 도어에 달아놓고 빨간 요구이를 입고 폭신한 깃털 슬리퍼를 신고 침대 뒤에 최대한으로 쿠션을 기대고 옆에 노쇠로 된 학생용 스탠드를 켜고 그러고는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한 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동시에 네 권을 같이 읽고 있어요. 지금은 테니슨의 시집과 허영의 도시와 키플링의 프레인 테일즈와 제발 웃지 말아주세요. 작은 아씨들이에요. 작은 아씨들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전교에 저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다른 아이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별나내란 딱지가 붙을 테니까요. 저는 남몰래 살짝 나가서 지난달에 보내주신 돈 중에서 1달러 12센트로 책을 샀어요. 이젠 문제 없어요. 누가 소금절이 라임이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죠.
10시에 벨이 울렸어요. 이 편지는 도중에 꽤 방해를 받았어요. 토요일. 삼가 기하 지방에 있어서의 새로운 탐험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금요일. 우리들은 평행 육면체에 있어서의 지난 회의 탐색을 끝내고 사절두의 각지로 진로를 돌렸어요. 길은 험하고 곤란은 극에 달했어요. 일요일. 크리스마스 휴가가 내주부터 시작돼요. 모두 짐 꾸리기를 끝냈어요. 복도에 높이 쌓여 지나다니자면 적잖이 고생을 하죠. 다들 흥분하여 들떠있기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죠. 저는 이번 휴가 동안 굉장히 즐거운 일을 할 예정이에요. 텍사스에 집이 있는 또 한 사람의 1학년 학생이 기숙사에 남게 돼요. 우리들은 원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를 연습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읽어야 할 책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더구나 3주간을 몽땅 독서에 할애해도 좋은거려. 안녕 아저씨. 아저씨도 나도 다 함께 행복하기를. 언제나 당신의 주디. 추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잊지 말아주세요. 쓰기 싫으시면 비서님께 얘기해서 전보로 쳐주시면 돼요. 스미스 씨는 완전 대머리, 혹은 스미스 씨는 안 대머리, 혹은 스미스 씨는 백발. 그리고 송금해 주시는 데서 25센트 빼주세요. 1월까지 안녕.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크리스마스 휴가도 끝나갈 무렵. 정확한 날짜 모름. 키다리 아저씨, 거기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제 방에 있는 탑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모두 눈으로 하얗게 덮였어요. 그리고 팝콘만한 크기의 눈송이가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황혼으로 해가 막 지고 있어요. 보다 더 추워 보이는 보랏빛 언덕 너머로. 그리고 저는 예의 창가의 의자에 올라가 쓰러져가는 바깥의 광망에 의지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5개의 금화, 참으로 뜻밖이었어요. 이제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저씨로부터는 이미 듬뿍 여러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아저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밖에 더 받아선 미안해요. 하지만 반가운 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샀는지 알려드릴까요? 1. 가죽 상자에 든 은시계. 손목에 차고 복습 테스트에 늦지 않도록 하죠. 2. 매슈 아놀드의 시집. 3. 온수병. 4. 여행용 담요. 제가 있는 탑은 추워요. 5. 노란 원고 용지를 500매. 곧 작가로서의 제 일보를 내디딜 거예요. 6. 유어 사전. 작가로서의 어휘를 풍부히 하기 위해. 7. 이 마지막 항목은 별로 고백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드리겠어요. 실크 양말 한 켤레. 자, 아저씨,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크 양말을 사고 싶어진 동기가 뭐냐? 거기까지 알고 싶어 하신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참으로 하찮은 일이에요. 줄리아 펜도르톤이 밤에 기하 공부를 하러 내 방에 오면 침대 위에 앉아 다리를 포개고 언제나 실크 양말을 자랑하는 거예요. 까짓것, 이제 보라지. 줄리아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당장 실크 양말을 신고 그의 방에 가서 침대 위에 앉을 거예요. 아저씨, 저 천박한 계집애죠. 하지만 전 적어도 정직해요. 그리고 아저씨는 저의 고아원 시절의 경력을 보셨으니까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죠? 결국은 국어 선생님은 말끝마다 이렇게 말해요. 7가지의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이 7가지의 선물이 상자에 담겨 캘리포니아의 가족에게서 온 것으로 하고 있어요. 시계는 아빠로부터,
담요는 어머니로부터, 온수병은 할머니로부터. 이 혹한에 제가 감기나 앓지 않을까 언제나 걱정해주죠. 노란 원고 용지는 동생 하리로부터, 언니 이사벨은 실크 양말을, 시잔 아주머니는 매슈 아놀드의 시집을, 하리 아저씨는, 동생 하리는 숙부의 이름을 땄어요. 사전을. 아저씨는 초콜릿을 보내고 싶어 했으나 제가 굳이 사전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저씨, 가족 전원의 역할을 혼자 맡아주실 거죠? 그런데 휴가 중에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저의 교육은 그 자체로서만은 흥미를 느끼지 않나요? 그 자체로서만 이란 말에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음에 유의하세요. 이것은 저의 어휘에 더해진 가장 최근의 신어거든요. 텍사스에서 온 아이는 레오노라 펜튼이라고 해요. 제르샤 못지않게 걸작인 이름이죠.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사리 맥크브라이드만큼은 좋진 않아요. 사리만큼 좋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저씨는 별도예요. 제게 있어서 아저씨가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저씨는 제 가족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레오노라와 나는 2학년 학생 둘하고 날씨가 좋을 때는 반드시 들과 산을 가로질러 사방의 마을들을 탐색했어요. 쇼트스커트에 실로 뜬 재킷에 빵떡 모자. 이런 차림으로 손에는 번쩍거리는 스틱을 들고 걸으면서 딱딱 여러 가지 것들을 때립니다. 한 번은 4마일 떨어진 읍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대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서 쉬었죠. 구운 새우와 식후에 모밀 과자와 메이플 시럽을 친 것. 영양 많고 값도 싸요. 정말 정말 즐거웠죠. 특히 제게 있어서는요. 고아원과는 너무도 다른 거려. 학교에서 밖으로 나갈 때마다 감옥에서 풀려난 수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멋진 일은 처음이야 하고 문득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자칫 꼬리가 잡힐 뻔했으나 재빨리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얼버무릴 수가 있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다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 무척 괴로워요. 본래 가슴속에 담아두기를 싫어하는 성격이라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아저씨가 계시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슴이 펑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당밀 과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퍼거슨 기숙사의 사감 선생님이 개최했는데 전부 22명이었어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터놓고 친밀해져서 화기애애했어요. 주방은 넓고 구리로 된 큰 냄비랑 주전자가 주르륵 돌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중 가장 작은 스튜 냄비조차 세탁용 가마솥만한 크기예요. 아무튼 퍼거슨 기숙사에는 400명의 여학생이 살고 있으니까요. 흰 모자와 에이프런 차림의 요리장은 22개의 흰 모자와 에이프런을 꺼내와서 그렇게 많이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우리들은 모두 쿡으로 급변하고 말았어요. 참으로 유쾌했어요. 과자는 잘 된 편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다 되고 우리들 자신도 주방도 도어의 손잡이도 모든 것이 쩍쩍 붙게 되자 줄을 서서 흰 모자와 에이프런 차림 그대로 손에 큰 포크와 프라이팬을 들고 텅 빈 복도를 행진하여 교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6분의 선생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우리들은 교가를 부르고 과자를 드렸죠. 점잖게 칭찬은 하셨지만 어쩐지 씁쓸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으셨어요. 선생님들이 당밀 과자 덩어리를 입에 넣고 그리고 입이 붙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방을 나왔어요. 거봐요 아저씨, 제 교육은 착착 진보를 하고 있죠. 저는 작가 따위 되는 것보단 화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틀이면 휴가가 끝나요.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저의 탑은 조금 쓸쓸해요.
400명을 위해 지은 건물에 단 9명밖에 없으니 어쩐지 텅 비어서 소리가 묘하게 울리는 것 같아요. 어머머, 11장이나 써버렸군요. 가엾은 아저씨, 피곤하셨죠? 그저 감사 말씀이나 드릴까 했는데, 저는 붓을 들면 끝이 없나 봐요. 안녕.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평선에 떠 있는 하나의 조그만 먹구름만 없다면 저의 마음은 더없이 즐겁겠지만, 음, 시험이 2월에 시작돼요. 사랑을 모아 당신의 주디로부터. 추신. 아저씨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모르겠죠? 만일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자면 아저씨나 리페트 선생님의 어느 한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아저씨, 참고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리페트 선생님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저녁 때. 키다리 아저씨, 온 대학 안에 맹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은 방학이 있었다는 것을 모두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요 나흘 동안 49개의 불규칙 동사를 머리에 쑤셔 넣었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는 않았으면 해요. 시험이 끝나고 텍스트가 필요 없게 되면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남겨둘 작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졸업한 뒤에 제가 공부한 책이 전부 쭉 한 줄로 책상에 꽂히게 되니까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조금도 당황할 것 없이 그 책을 턱 젖히면 되겠죠. 머리에 담아두려고 하기보다는 훨씬 편하고 정확한 거예요. 줄리아 펜더르톤이 오늘 저녁 때 의례적인 방문을 하러 제 방에 들러 장장 1시간이나 눌러앉아 있었어요. 줄리아는 가족들 얘기를 꺼냈으므로 어떻게든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허사였죠. 우리 엄마의 친정 성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에게 이런 신뢰의 질문이 또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비참하게도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른 이름에 매달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몽고메리였어요. 그러자 줄리아는 매사추세츠의 몽고메리가의 흐름이냐 아니면 버지니아의 몽고메리가의 흐름이냐고 묻는 거예요. 줄리아의 어머니는 라자포드가 출신이래요. 라자포드가는 노아의 방주로 건너왔어요. 헨리 8세와 인척 관계가 되나 봐요. 아버지 쪽의 궤도는 아담보다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대요. 적어도 줄리아 가게의 맨 꼭대기에는 매끄럽고 고운 털을 한, 특별히 꼬리가 긴 우수한 종의 원숭이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은 명랑하고 유쾌한 참으로 멋진 편지를 쓸 생각이었으나 너무너무 졸려서, 그리고 시험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1학년 학생의 운명도 수월치가 않군요. 곧 시험을 치르게 될 당신의 주디 아보트로부터. 일요일. 굉장히 좋아하는 키다리 아저씨. 너무너무 좋지 않은 뉴스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겠어요. 우선 아저씨를 기분 좋게 해드리고 나서요. 네? 제리샤 아보트는 작가로서의 제1보를 내딛었어요. 나의 탑으로부터란 제목의 시가 맨슬리지의 2월호에 실렸어요. 그것도 첫 페이지에. 1학년으로서 이처럼 명예로운 일은 없지요. 지난 밤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국어 선생님이 부르셔서 아주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만 6행제의 운각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한 부 보내드릴 테니까 내키시면 읽어보세요. 에이, 달리 또 뭔가 재밌는 얘기가 없을까? 있어요. 요즘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타요. 그리고 체육관의 천장에 늘어져 있는 로프를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것도 배웠고 3피트 6인치 높이의 발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곧 4피트까지 올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
엘라베마의 승정님으로부터 대단히 개발된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의 제목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남의 잘못을 관대히 받아들여야 하며 혹 심하게 비판하여 남의 의기를 저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아저씨도 들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오늘 오후는 겨울로선 참으로 따뜻한 눈부신 오후예요. 외전나무에는 고드름이 달리고 모든 것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머리를 떨구고 있어요. 자, 뉴스를 알려드려야지. 주디야, 용기를 내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아저씨, 정말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저 수학과 라틴어 시험에서 낙제점을 땄어요. 지금 그 두 과목의 과외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달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해요. 만일 아저씨가 실망하셨다면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쪽은 태평이에요. 왜냐하면 교과목에 없는 것을 잔뜩 익혔으니까요. 소설과 시를 산만큼 읽었어요. 정말 읽을 필요가 있는 소설만. 예를 들면 허영의 도시라든가 리처드 페베레라든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또 에메슨의 에세이집, 로크허트의 스코트전,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1권, 벤베누트 체르리니의 자서전 반쯤. 재미있는 사람이더군요. 그 체르린이란 사람은 아침 식사 전에 흔들흔들 밖으로 나가 아무런 생각 없이 불쑥 남을 죽여버린대요. 그러니 아저씨, 라틴어에 매달려 있기보단 훨씬 아는 게 많아진 셈이죠? 이제 다시는 낙제점 따윈 따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깊이 회개하고 있는 당신의 주디로부터. 기다리 아저씨, 이 편지는 중간 발송의 특별편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밤 어쩐지 쓸쓸해서요. 굉장한 바람이에요. 눈보라가 제 탑을 마구 두들겨 대고 있어요. 학교 안의 등불은 전부 꺼져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블랙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도저히 잠들 수가 없네요. 오늘 저녁 때 만찬회가 있었어요. 손님은 사리와 줄리아와 레오노라 펜튼이었어요. 요리는 정어리와 마핀의 토스트, 샐러드, 그리고 페지의 커피. 줄리아는 덕분에 즐거웠어 라고 말했지만 사리는 남아서 설거지를 거들어 주었죠. 오늘 밤 같은 때야말로 라틴어를 조금 공부하는 게 좋겠지만 참으로 지독하게 게으른 라틴어 학생이어서. 리비우스와 노경에 대하여를 마치고 지금은 우정에 대하여를 읽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것을 덤 이코티아라고 발음하죠. 잠시 동안만 우리 할머니가 되어주시겠어요? 사리에게는 할머니가 한 분, 줄리아와 레오노라에게는 두 분이나 계시대요. 자기네 할머니는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오늘 밤에 모두들 비교를 하더군요. 그래서 전 지금 할머니를 갖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뽐내도 좋은 일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아저씨가 정말 싫지 않으시다면 실은 어제 거리에 나갔을 때 보라색 리본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크리니 레이스의 굉장히 아름다운 실내 모자를 발견했어요. 그걸 83세의 생일 축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해요. 이것은 예배당 종탑의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진심으로 사랑을 드립니다. 주디. 3월 중순. 친애하는 DLL. 키다리 아저씨의 머리 글자.
지금 라틴어 산문의 작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쭉 공부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제 시험은 이번 화요일에 7시간째에 있어요. 붙거나 미끄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므로 저의 다음 편지는 완전히 행복한 상태, 조건부에 합격해서 해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엉망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시험이 끝나면 차분한 편지를 쓰겠어요. 오늘 밤은 라틴어의 탈격 씨에게 급한 볼일이 있으므로 당신의 크게 당황하고 있는 JA로부터 3월 26일 DLL 스미스님. 당신은 제 질문에 조금도 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의 언동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당신은 저 밉살스러운 평의원들 중에서도 제일 밉살스러운 사람인가 보죠. 저를 교육시키는 것도 제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의무감에서죠. 저는 당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름조차 모르죠. 물체에 대해 편지를 써봤댔자 별 수 없는 얘기죠. 틀림없이 제 편지 따윈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리겠죠. 때문에 다음부터는 공부에 관한 것만 쓰겠어요. 라틴어와 수학의 재시험이 지난주에 있었죠. 2과목 다 합격했어요. 조건부에 합격해서 해방된 셈이에요. 삼가 제르샤 아보트가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 저는 짐승이에요. 지난주에 보낸 저 지나친 편지에 관해서는 부디 잊어주세요. 그 편지를 쓴 밤에는 굉장히 외롭고 비참했고 그리고 목이 아팠댔어요. 그땐 저도 몰랐었는데 편도선염이랑 인플루엔자 그 밖에 여러 병이 동시에 걸려 있었어요. 지금 병사에 있어요. 벌써 엿새째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간신히 몸을 일으켜 편지 쓸 것을 허락받았죠. 수간호사가 대단한 보스예요. 하지만 그동안 쭉 제 머릿속에는 그 편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저씨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한 병은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의 제 모습을 그린 게 이 그림이에요. 붕대로 머리를 휘감고 토끼귀처럼 메어 놓았죠. 보시니 가엾단 생각이 드시죠? 혀 밑샘이 부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생리학을 공부했으면서도 혀 밑샘이란 말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교육이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이제 이 이상은 쓸 수 없어요. 너무 오래 일어나 있으면 조금 어지러워져요. 건방지고 배은망덕했던 점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의 교육이 좋지 않았었나 봐요. 사랑으로서 당신의 주디 아보트. 병사에서 4월 4일. 굉장히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 어제 저녁 때 마침 땅거미가 질 때였어요. 저는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바깥의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커다란 병사 안에서 인생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제게 굉장히 아름다운 핑크빛 장미가 가득 담긴 갸름한 흰 상자를 갖고 왔어요. 그보다 더 기뻤던 일은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카드였어요. 대단히 은근한 문장으로 그러나 괴상한 작고 뾰족한 왼쪽으로 기울어진 필적으로 씌어져 있었죠. 아저씨, 정말로 고마웠어요. 아저씨로부터 받은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는 진짜 선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린애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서 울었죠. 왜냐하면 너무도 기뻐서요. 아저씨가 제 편지를 꼬박꼬박 읽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턴 전보다 훨씬 재미있게 편지를 쓰겠어요. 빨간 테이프로 감아서 소중히 간직해두어도 좋을 만큼.
하지만 부디 저 혐오스런 한 통만은 꺼내서 태워주세요. 아저씨가 그 편지를 다시 읽으실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요. 중병의 우울하고 비참한 1학년 생활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틀림없이 아저씨는 많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시나 보죠. 그리고 고독이란 것이 뭔지 모르시나 보죠. 하지만 전 알고 있어요. 안녕. 이제 다시는 그런 형편없는 짓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젠 아저씨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상 아저씨에게 질문 공세를 가하는 것도 틀림없이 그만두겠어요. 지금도 여자아이를 싫어하시나요? 영원한 당신의 주디로부터. 월요일 8시간째. 키다리 아저씨, 설마 아저씨는 두꺼비를 깔고 앉은 평의원님은 아니시겠죠? 그 두꺼비는 굉장한 소리를 내며 터졌었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뚱뚱한 평의원님이었을 거예요. 존 그리아 고아원의 세탁장 창틀에 위창살이 낀 조금 움푹한 곳이 있음을 아세요? 해마다 봄이 되어 두꺼비가 나올 때쯤 되면 그걸 잡아서는 그 구멍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면 가끔 세탁날에 그 두꺼비가 세탁장으로 풀쑥 나타나서 굉장히 유쾌한 소동을 일으켜주곤 했죠. 이런 장난에 대해선 엄한 벌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아무리 벌을 받아도 두꺼비 수집은 여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세한 얘기를 길게 늘어놓으면 아저씨를 권태롭게 할 테니까 그만둡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중에서도 특히 크고 뚱뚱한 두꺼비가 평의원실의 저 큰 가죽 의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평의원 회의 자리에서, 하지만 아저씨도 그 자리에 계셨을 테니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시겠죠?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냉정히 되돌아보면 그때의 벌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적절한 벌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째서 이따위 옛날 일들을 생각하곤 할까요? 봄이 되어 두꺼비가 나올 무렵이 되자 문득 옛날의 본능이 머리를 쳐들어 두꺼비 잡이를 했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어째서 제가 두꺼비 잡이를 하려 가지 않느냐 하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두꺼비 잡이를 금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예배 뒤. 제가 애독하는 책이 뭔 줄 아세요? 물론 현재 말이에요. 사흘에 한 번씩 바뀌니까요. 폭풍의 언덕이에요. 에밀리 브론테는 이 책을 썼을 때 대단히 젊었었어요. 더구나 헤이워드 교회의 경내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처럼 히드클리프 같은 남자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저로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저 또한 아직은 굉장히 젊은 데다 존 그리아 고아원에서 한 발자국도 외출을 한 적이 없어요. 성장할 찬스는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가끔 제게는 천분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름이 끼쳐요. 만일 제가 대작가가 되지 못한다면 아저씨는 굉장히 실망하실까요? 봄이 되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지고 실록이 눈부시면 공부 따위는 팽개쳐두고 밖으로 뛰쳐나가 대기 속에서 뛰놀고 싶어요. 산과 들에는 즐거운 모험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책을 쓰기보다는 책에 쓰인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어요. 이 비명을 듣고 홀 저쪽에서 사리와 줄리아와 4학년 학생까지 달려왔어요. 원인은 지네네요. 꼭 이렇게 생긴, 아니 좀 더 기분 나쁜, 제가 편지를 다 쓰고 다음에 뭘 더 쓸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툭 하고 천장에서 바로 제 곁으로 떨어졌어요. 달아나려고 할 찰나 티테이블에서 찻잔을 2개나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사리는 제 헤어 브러쉬의 등으로 지네를 힘껏 때렸어요. 다시는 그 브러쉬를 쓸 생각이 나질 않을 거예요. 앞부분은 죽었는데 뒷부분 50개의 발은 화장대 밑으로 해서 달아나고 말았어요.
이 기숙사는 건물이 낡았고 밖에는 담쟁이 덩굴이 가득하므로 지내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나 징글맞은 동물일까요? 침대 밑에 호랑이가 있었다는 편이 훨씬 낫겠어요.